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시겠죠? 백석 시인 평안도 사람, 방언 사용하고 일제강점기 사람이고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외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이 주로 많이 나온다. 수라는 아수라장 연상하면서 혼란의 상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현대시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본문 읽고 분석해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조금 어색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평안도 방언이라서. 그래서 바로 해석 들어갈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이라고 했는데 내린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왜 방바닥에 내렸냐면 거미가 뭘 타고 내려와? 거미줄 타고 내려와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유추해보면 아무는 무슨 뜻? 아무 맞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미 새끼는 벌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미 새끼가 중심 대상이고요. 그 중심 대상인 그 거미를요 바닥에 이렇게 쓱 무심코 쓸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서 화자의 행위가 나온다.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화자의 행위. 그럼 제가 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지 활용은 주어를 바꾼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거 조심해줘야죠. 방바닥에 날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의 행위? 거미의 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줄 치고 거미 새끼의 행위 이고요. 공간적 배경 나오나요? 공간적 배경 나오나요? 네, 어디요? 방바닥. 화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 알겠죠? 공간, 문밖, 공간 맞아. 근데 화자의 공간이라고 디테일을 따지면 방바닥. 화자, 공간. 거미 공간 당연히 맞고. 네, 근데 화자의 태도가 여기에서는 핵심입니다. 쓸어버리는 행동이 나와 있는데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표시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별표. 자, 이 작품 먼저 얘기하면 정서 변화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감정 어떤 거? 무심함. 아무 생각 없어요. 무심코. 그래서 문 밖으로 쓱 대상 거미를 쓸어버리죠. 되겠죠? 그 다음 차디찬 밤이다. 공간적 배경 나왔는데 이어서 무슨 적 배경 나와요? 시간적 배경 나오죠? 좋습니다. 시간적 배경. 좋아요. 그 다음 이연으로 갈게요. 어니젠가 라고 하는 뜻 오른쪽에 뜻 써놨어요. 어니젠가는 어느 사이엔가 어느샌가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어느 사이인가라고 쓰면 되는데 왜 어니젠가라고 쓴대요? 방언이라서요. 좋습니다. 바로 쓸게요. 방언. 한쪽에도 한번 메모합시다. 방언의 효과 정리. 방언은 사투리 당연한 말 효과고요. 방언의 효과 뭘까요, 여러분? 방언의 효과. 지역을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할 수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거예요. 약간 시골의 느낌이 나요. 도시가 안 쓰는 거. 그래서 그 시골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토속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시골적 분위기를 토속적 분위기, 향토적 분위기, 향토 음식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방언의 효과는 향토성과 토속성을 성격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 얘기 나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국어 사용을 지향했구나 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좋습니다. 방언의 효과 요거 체크를 했고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왜 썼냐면요. 그것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빈칸이 나왔어. 근데 조사가 을과 르이 다르죠. 단순하게. 그래서 방언 을 쓰는 거고 뒤에 르이다 사투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2음절, 3음절 조건 나왔을 때도 다르게. 알겠죠? 뭔 얘기인지? 네네. 그래서 그렇게 유형별로 쓰시면 되고요. 자, 가볼게요. 어니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이미 문 밖으로 갔어요. 새끼거미. 그죠? 근데 거기 공간에 큰 거미가 왔어요. 어머, 중심대상 바뀌었죠? 그치? 중심대상 큰 거미로 바뀌네요. 얘도 그럼 번호 달아줄게요. 중심대상 1번, 중심대상 2번. 자, 그럼 여기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은 어디요? 방바닥에 큰 거미가 온 거예요. 근데 감정 변화됐죠. 왜요? 무심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짜릿해요. 그래서 감정 대놓고 나옵니다. 그죠? 가슴이 짜릿한다 묶어요. 두 번째 감정, 짜릿함. 짜릿함 써주시고. 조금 지저분하네. 짜릿함.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의 짜릿함의 그 원래 의미, 즉 본질적의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짜릿한 감정 여러 개예요. 너무 넓은 폭. 우리가 롤러코스터 아틀란티스 타도 티익스프레스 타도 아찔해요. 짜릿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의미 아니죠. 얘는 뭐냐면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미 새끼를 이렇게 쓸었어. 근데 큰 거미가 왔네? 아, 엄마가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끼 거미를 모르고 얘 자식인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쓸었네? 그래서 아찔해, 짜릿해, 미안해 이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짜릿함 이어지는 연결되는 어휘 쭉 나열을 할 겁니다. 미안함. 죄책감 된다고요? 죄책감? 네, 돼요. 그리고 갑자기 얘가 불쌍해질 수 있나요? 불쌍해 어떡해? 이런 느낌. 그러면 불쌍함을 고급스럽게 좀 뭐라고 해요? 연민. 이렇게 됩니다. 감정 변화 됐죠? 벌써. 되겠지? 그 다음 가볼게요.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라고 얘기해요. 감정 또 변화됐나요? 변화됐나요? 요거 오늘 어제도 그렇고 우리 변화국어인데 변화의 의미는 아셔야죠 여러분. 변화국어 듣는데 변화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모토가 뭐냐면 우리 1등급으로 가자. 1등급으로 향하는 변화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성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오르는 것도 변화죠. 근데 여러분은 너무 5등급, 9등급이 1등급으로 변하는 것만 생각해. 즉 부정, 긍정 당연히 변하지. 근데 조금 움직여도 변화야. 10kg 빼는 것도 몸무게 변하고 0.1kg도 변하는 거 변화야. 조금만 달라져도 변화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고정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래서 어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정의 반대말, 유지의 반대말 이거니까. 알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가 슬퍼. 눈물이 살짝 또르르 흘려. 눈물이 고였어? 그러다가 갑자기 오열해. 더 슬퍼. 감정 변화된 거 맞아?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너무 크게 그냥 슬픈 거잖아요 라고 보면 안 돼. 디테일한 감정이 달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서 변화 조심하셔야 돼요. 정서 변화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전은 절대 안 되겠지. 반전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에서 다시 서러워한다. 변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쵸? 그래서 3번 서러움, 안타까움. 괜찮죠? 제일 중요한 정서 변화라서 먼저 체크했고요. 자, 나머지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린대요. 자, 우리 첫 번째 행위 나왔었어요. 어떤 행위?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라고 첫 번째 행위 나왔어요. 행위 반복 나오나요? 네. 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 밖으로 버리며 행위 반복 나옵니다. 근데 이때 쓸어버리는 의도는 무심함이 아니라 어떠한 바람 때문에 쓸어버린 거죠. 뭐 아직 찬 밖이지만 그렇지만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이걸 원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다시 뭐 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재회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거야. 오케이? 재회 소망.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네요. 맞죠? 자, 그러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또 뭐 나오냐면요. 이 시어를 물어봐요. 문박이라는 시어. 오케이? 왜냐면 문박이 2번 나오고 행위도 2번 나오죠. 그래서 문박이라는 시어 대목 한번 치고, 화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행위, 거미가 다시 제외했으면 좋겠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공간,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맞죠. 이걸 제외, 다른 표현으로 우리 화합, 회복이라고 할게요. 회복이 가능한 공간. 제외, 회복 가능한 공간. 좋습니다. 자, 일단 핵심 상징적인 의미 설명하고 표현법 쭉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단어, 핵심 내용. 거미 가족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한쪽에 메모할게요. 이 사람이 무슨 건축 마니아, 파브로도 아니고 건축 마니아여서 거미 얘기한 게 아니라요. 백석 시인이잖아요. 문학작품이잖아요. 일제강점기랑 연결해줘야죠. 자, 결론. 큰 거미, 새끼 거미 나왔어요. 얘네들의 관계, 가족 관계. 일제감정기 때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산가족 되고 유랑하고 타양살이. 왜?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라면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럼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해. 근데 흩어져서 하면 자기 입만 생각하면 되거든. 알겠죠, 여러분? 결론. 이때 거미가족은 일제감정기 때 누굴 의미할까? 이산가족. 즉 더 확대돼서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가볼게요. 쓸게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가족이 해체됐으니까, 이산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의 화자의 행위, 내포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행위는 가족이 어떻게 되는 행위? 이산, 해체되는 행위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화자의 행위, 가족, 공동체라는 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공동체의 해체, 붕괴 를 유도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런 행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또 행위 반복, 즉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똑같은 행위예요. 근데 A에서의 행동과 B에서의 행동은 똑같지만 의미가 달라지지. 그치? 여기는 붕괴 행위고 이때의 행위는 어떤 의미?
제외,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제외를 했으면 하는 제외 소망의 의도를 담고 있는 행위죠. 그러니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중심 대상의 이 큰 거미는 어미일 거고요. 부모일 거고요. 그리고 거미 새끼는 자식일 겁니다. 그래서 중심 대상끼리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성으로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표현법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바닥에 내렸대요. 우선 이 수라라고 하는 작품은 표현법 있지. 표현법 중에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올 거야. 알겠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올 거예요. 사실. 한쪽에다가 메모,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는 앞으로 감각적 심상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감각적 이미지냐 하면 우리 인간은 무슨 몇 개의 감각이 있죠? 오감이 있어요. 오감. 여자의 육감 빼고. 그래서 오감이 있는데 그 감각적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거. 즉 눈으로 보인다? 시각. 만질 수 있다? 촉각. 들릴 수 있다? 청각.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 인식돼야 돼.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거미라고 하는 명사 자체는 감각으로 인식 못해. 알겠죠? 왜냐? 명사만 보면, 책상만 보면 어떤 감각으로 인식하는지 몰라요. 즉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명사는 되도록 안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감각이 나오긴. 어떤 감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보여야 돼요. 내린. 어떤 감각으로 알아요? 내리다. 방바닥에 내렸네, 거미가. 시각으로 알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시각. 문 밖으로 쓸어버린대. 어떻게 알아요? 쓸어버려. 그 사람이 쓸어버리는 거 어떻게 알아? 소리는 안 들릴 거고, 그치? 시각으로 알 거죠, 얘도. 그쵸? 내가 촉각으로 만지면서 쓰는 게 아니라, 화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차디찬만 쉽죠? 아, 차가워. 어떻게 알아요? 무슨 감각? 촉각으로 알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촉각적 심상인 거죠. 오케이. 촉각적 심상. 촉각이라고 쓸게요. 네, 요거 차디찬 밤이다 라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 못한 부분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우선 차디찬 밤하고 이어지는 촉각 얘기 나왔으니까 뭐가 차가워서 굳이 그냥 밤이 아니라 차디찬 밤이라고 할까요? 누구 행동이 좀 차가워. 화자의 행동이 좀 차가워. 우리 냉정하다라고 하잖아. 너 왜 이렇게 차갑니? 라고 하잖아요. 차갑게 무심하게 쑥 이렇게 쓸어버리니까. 그러니 화자의 행위와 이어진다. 괜찮나요? 괜찮죠. 화자의 냉정함과 어울린다. 그걸 화자의 냉정한 태도와 대응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상징적인 의미 들어갈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는 항상 배경이나 작가랑 어울려야 돼. 어우, 차디찬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러면 시대랑 대응돼야죠. 언제? 일제감정기. 좋아요. 그 속에 디테일하게 하면 누가 해체되는 시간? 가족이 하차되는 시간. 그렇지. 가족 공동체의 해체 시간이죠. 다 맞게 해주셔야 돼요. 차디찬 밤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 맞게 해주시고요. 알겠죠? 밤만 보면 사실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시각으로 판단하려면 어두운 밤이라고 나와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차디찬 밤을 시각으로 보면 안 돼. 밤을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촉각입니다.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어느샌가 방언 효과 썼고요. 쓸려나가는 곳에 큰 거미가 왔다라고 해서 중심 대상 바뀌고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찬 밖이라고. 어머. 또 나오네, 감각. 무슨 감각? 촉각. 그렇지.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한다, 안타깝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앞부분 1, 2, 3의 정서 변화 꼭 체크. 오케이? 정서 변화. 그 다음에 효과까지. 효과의 메인은 이번 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라고 하는데, 싹기도 전이다의 싹기가 원래 기본형이 삭다예요. 그러니까 삭다는 나와 있듯이 아물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아린 가슴이래요. 누구의 아린 가슴? 화자의 아린 가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체 간단하게 메모합시다. 누가 아리냐면 화자의 내면이죠. 싹기 아물기 전이다. 그러니까 아직 서러움이 지속되는 거죠. 네, 필기했으면 넘어갈게요. 어디서, 어머, 어디서가 무슨 뜻일까? 어디서겠죠?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바리채에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라고 얘기해요. 중심 대상 또 바뀐 거 보여요? 예, 거미 삼총사 나옵니다. 무척 적은 거미 시계. 이거 동그라미. 예. 중심 대상 세 번째. 중심 대상 세 번째가 끝이에요. 거미 세 마리가 끝입니다. 자, 근데 얘 방금 알에서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신생아지 완전. 네. 그래서 너무너무 어린 1번 새끼거미보다 더 어린으로 해석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1번 새끼거미보다 더 어린 애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알짱알짱 거린대요.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때 큰 거미 다시 한번 뭐? 얘의 부모, 어미겠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갓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다시 보이는 모습, 가족 공동체의 해체 모습이 보이겠죠. 네, 얼쩡얼쩡거려요. 그 다음 나는 가슴이 메인 듯하다. 보이나요? 감정 표현? 그쵸?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아요. 정서 변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가슴이 메인. 목 메이는 것처럼.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뭐 당연히 뭐 슬픔도 괜찮고요. 안타까움 괜찮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알을 방금 깨고 나온 애가 엄마 막 찾아. 불쌍해. 괜찮죠? 연민. 좋아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미어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히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라고 해요. 우리 중심 대상이 그거 정서 변화니까 먼저 체크. 뭐가 된대요 여러분? 서럽게 된대요. 그쵸? 나를 서럽게 한다 까지. 5번 다시 서러움. 그래서 볼게요. 여기에 화자의 행위 뜯어봅시다. 내 손에 오르기라고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요. 누구한테? 새끼거미한테. 그쵸? 그러니까 새끼거미를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행위. 걱정하는 행위. 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새끼거미야 일로 와. 왜? 아니 잘대로 서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미 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이 새끼거미인데 중심 대상 3번이죠. 요거죠. 근데 그것이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체크.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린다. 이건 주체가 뭐예요? 새끼거미죠. 오케이. 거미의 태도. 그러니까 배려 행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무섭다고 그냥 달아나 버린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서러움, 슬픔, 안타까움 계속 겹치는 감정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표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번호를 이렇게 달아둔 거예요. 가슴이 메이는 거랑 또 서러워 하는 거랑 조금씩 다르니까. 알겠지? 표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번호 달아준 겁니다. 역시나 우리가 매번 했듯이 표현법 쭉 정리해봅시다. 가슴이 아리기 전에 싹기도 전이다. 자, 여기 볼게요. 좁쌀할 만한 아래서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표현법 너무 중요하죠. 뭐뭐 할 만한. 비유 맞나요? 네, 한꺼번에 쓸게요. 가재 깨인 듯한 듯. 비유 중에 뭘까요? 지규. 좋아요. 원관념 알려주세요. 좁쌀알이에요? 알이에요? 원관념? 알. 원관념. 좁쌀알은 뭐라고 불려요? 원관념이 아니라 보소관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어떻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 썼어요? 조그마하다. 완전 조그마하다. 그치? 조그마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가재의 뜻은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뭐요? 가시라고. 그치? 방언 맞나요? 네, 방언 맞아요. 효과는 안 쓸게요. 아까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토속성, 향토성 있다. 자,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적은 새끼 한 마리가 또 이번에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대요. 여러분, 이 시행 자체는 무슨 감각으로 다 알 수 있죠? 좁쌀알만 하고 그렇지. 얼쩡거리고 다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을 얘기해주고 있지. 좋아요. 그 다음에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현법 보여요. 뭐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거 달아나 버린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거미가 울고불고 한다고 얘기하고요. 거미가 날 무서워 라고 생각을 한대요. 표현법 뭐? 의인. 그래서 생명력을 부여해주고 있죠.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얘기한 건데 화류 될까요? 안 될까요? 화류. 네, 근거는 거미가 생물이라서 오케이.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까 바람은 무생물이었으니까 화류가 됐어요. 근데 거미는 이미 생물인데 화류 안 되겠지. 오케이? 요거의 차이예요. 화류 X. 좋습니다. 자, 마지막.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봐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고 마무리되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도 감정 여러분 먼저 체크할게요. 감정 나오나요? 네, 무슨 감정? 슬퍼한다. 마지막 6번 것에 표시하고 6번 슬픔. 회복 바로 쓸게요. 재회 소망을 한다. 화합 재회 소망. 다시 이 작은 것의 원관념 뭐요? 새끼거미죠. 오케이. 중심 대상 3번만 이렇게 쓸게요. 곱게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린대요. 행위 좀 체크합시다.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묶어서 그쵸. 화자의 어떤 행위?
어떤 행위야? 거미를 배려. 그렇죠? 배려하는 행위. 왜 그러면 우리 바퀴벌레 잡을 때 저렇게 앉았잖아요. 휴지로 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드럼 거친 종이도 아니야. 휴지도 아니야. 이렇게 받으니까 배려하는 행위고요. 또 문 밖으로 버린다. 어머 세상에 물결. 뭐가 반복? 행위 반복. 좋아. 행위 반복. 여기서는 해치 행위예요? 회복 행위예요? 회복 행위죠. 회복, 유도, 행위. 그래서 이것의 다시 똑같이 이 작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엄마와 누나와 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요. 엄마와 누나와 형 이렇게 표현. 가족 공동체 맞나요? 네, 가족 공동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이거 지금 최근 보고 있는 3번의 거미 큰 거미 아니에요.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려만 하고 슬퍼한다. 대놓고 자신의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쵸? 쉽게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별표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 화자가 원하는 태도. 그래서 화자에게 소망 바람, 기원 나와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네, 거미 가족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쓸게요. 가족 뭐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그치? 화합, 다 화해 맞습니다. 하고 슬퍼한다. 까지 마무리. 표현법 역시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표현법 먼저 감각 보이는 거 얘기해 주세요. 감각. 감각 첫 번째 여기서. 보드라운 보여야 돼. 보드라운 보여야 돼. 맞아. 오케이. 부드럽다. 촉각으로 알죠. 피부로 알죠. 촉각. 문 밖으로 버린다? 뭐 뒤에서 할 거지만 어차피 반복도 네 행위 반복도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거미를요. 거미 성별도 모르고 엄마 아빠 뭐 누군지 몰라. 근데 엄마 누나 형 걱정을 하면 있다가 쉬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 부분 표현법 다시 뭐요? 의인법 맞아요. 가족 공동체로 사람처럼 표현하죠. 그래서 만나기만 했으면 좋다, 좋겠다 라고 정서 변화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 대상은 총 거미가 3마리 나와요. 얘네들의 강화동 공동체고요. 자, 계속 왜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다.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민족들이 다시 화합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흩어진 이산가족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회복의 소망이고요. 구조 때문에 한 번만 쓸게요. 한쪽에. 자, 시간 순서대로 갑니까? 역순행으로 갑니까? 순서대로 가요. 그쵸? 그리고 뭐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정서 변화의 흐름. 알겠지? 정서 변화 쓸게요. 우리가 체크한 1번부터 6번까지가 정서 변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 변화가 흐름이고요. 요거는 동의어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다. 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무슨 글자로 끝나는지 또 찾을 거야. 무슨 글자로 끝나나요? 얘 또 다로 끝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얘도 같이 쓸게요. 다. 아까 뭐죠? 무슨 형? 종결, 종결함이. 무슨 형 종결함이? 평서형 종결함이. 뭘 형성? 운율 형성. 두운이다 가군이다?
가군이다. 그렇지. 이거는 표현법의 효과고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무슨 태도? 담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학습활동하고 간단히 맞춰볼 건데 그 전에 확인 문제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거 아까처럼 OX 판단해보세요. 풀어볼게요. 네, 봅시다. 1번. C의 화자는 거미 가족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주어, 화자, 대상, 거미 가족이니까 이거 바꿔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조심히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 밖으로 버리는 화자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시장 넘게 된다. 행동 반복 괜찮아요? 네, 맞아요. 동글뱅이. 3번. 아래서 갓 깨인 듯한 무척 거미 새끼 손 위로 올라갔다. 맞나요? 안 되죠. 어디 위로 올라가? 종이 위로. 오케이. X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고요. 자, 아까부터 얘기한 시험 포인트. 아까 박문객 씨 작품 할 때는 제가 바람 밑줄 치고 유사한 시어 찾으라 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거미 가족 혹은 거미를 밑줄 치고 물어볼 수 있어. 즉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 그래서 화자의 태도를 외부 지문에서 고르려고 하면 기준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바람은 키워드가 뭐였지? 어떤 대상이어야 됐죠? 위로, 위로, 이해, 맞아. 토닥토닥, 공감, 연대, 유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얘의 키워드는 뭘로 잡아? 지금 나와 있어. 연민으로 잡아야 돼. 연민의 감정의 키워드도 정리를 할 겁니다. 연민의 조건에 맞으려면요. 우선 부정적 상황이어야 될까? 긍정적 상황이어야 될까? 대상이 부정적 상황이어야 돼. 쉽게 말하면 우리 삼성 이지용 아저씨 부러워요? 불쌍해요? 아니죠. 부럽지 불쌍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지용 아저씨 연민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연민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부정적 상황이어야 돼.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과 태도가 어때야 돼요? 시선. 애정이 있을까 없을까? 애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안타까워야 돼. 즉 외부 지문 골릴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감정 태도에 대한 스펙트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연민 동정을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야, 너 나 동정하지 마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시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뭐냐면 아이고 불쌍해라 요런 이미지도 연민 동정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진짜 불쌍 어떡해 이것도 연민 동정이야. 그러니까 연민 동정에 들어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예시 하나 쓸 건데요. 그 백석 시인의 다른 작품인 8원 시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일제감정이에요. 계집애 하나가 올라요. 승합차에. 근데 손등이 다 터져버려. 박고랑처럼. 배웠어? 박고랑처럼 다 터져버렸어. 근데 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승합차 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불쌍해. 눈물 고여. 연민. 너무 딱 떨어지죠? 그쵸? 백석시인 겹치죠. 연민태도 겹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뒤에서 복습할 때 할 겁니다. 우리 빈칸 채우는 연습 이어서 가볼게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우리 서사적 성격, 서사. 어머! 갈래 아니에요? 성격이에요. 서사는 하나의 이야기고요. 시간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진행돼야 돼요. 지금 시간의 흐름대로 거미가 이야기가 전개되죠. 거미를 보면서.
그치. 그래서 성격이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서정적도 맞고요. 서사적도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 가족 붕괴, 해체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주제고 특징, 스적 대상을 제일 중요한 표현법 뭐하여 표현함? 시적 대상을 뭐해서 표현함? 인화, 그렇지. 시적 대상 뭐니까? 검이니까. 알겠죠 여러분? 네. 화면 보시면 요거 아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여러분 엄마, 누나, 형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표현법? 그거 말고 공동체 하나, 둘, 셋 쭉쭉쭉 나열하고 있죠. 17번 맞죠? 17번 당연히 맞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 마지막 행을 쭉 밑주신 다음에 만약에 가라고 하고요. 가에 사용된 유사한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지금 의인하고 열거가 겹치죠. 그럼 무조건 메인 주제는 메인 표현법은 뭘로 한다? 의인법. 메인 표현법은 의인법. 그래서 중요한 표현법과 들어있는 표현법을 다 알고 있고 구분을 해줘야 돼. 알겠지? 얘 메인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적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메인. 화자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정서가 심화된다. 밑줄. 여기서도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심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조라고 당연히 나오고요. 그럼 점점 슬퍼진다 이거예요. 서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점층적하고 어울릴 수 있나요? 네, 점층적하고 어울릴 수 있답니다. 점층적 심화, 점층적 고조. 괜찮죠? 네, 맞게 해주시면 돼요. 제자임 1번 방에 들어온 새끼거미를 무심코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그 다음 새끼거미를 만나라고 무엇을 밖으로 쓸어버리죠? 근거 의미. 그 다음 거미 가족이 제하기를 바라죠. 그 다음 빈칸 수라의 의미 별표. 얘는 보기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볼게요. 아까 우리 처음에 제목 의미 설명할 때 요거 얘기했었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존재. 요거 아까 썼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일제강점기 때 공동체 무너지고 고통받아서 붕괴되는 상황. 요거 빈칸 서술형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아니면 유사한 시어 찾으려면 뭐 부정적 환경 찾아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작품 정리하기. 거미 가족에 대한 화자의 행동 정서 얘기할 겁니다. 새끼 거미 어디로 쓸어버려요? 문 밖으로 쓸어버림 써주시고 하나만 더. 그럼 문 안은 어떤 공간일까요? 방 안. 문 밖은 제외가 될 수 있는 공간. 얘는 뭐 되는 공간?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 오케이, 공동체 해체 공간이야. 그래서 문 밖을 얘기하는지 문 안을 얘기하는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화자의 정서는 아무 생각 없어요. 무심함. 큰 거미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버렸어요. 짜릿하고 서러워요. 무척 적은 새끼 거미 어디에 바다? 문 밖으로 버린다고요? 보드러운 종이의 바다 문 밖으로 버린다. 정서 우리 6개 썼잖아요. 본문에. 그치? 6개 썼는데 이 6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크게 어떤 걸로? 대상으로 나눠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정서를 저렇게 크게 등분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알겠죠 여러분? 네, 학습활동 키워드 쓰고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화자의 행동과 정서 변화, 시상 전개되는 방식 키워드 쓸 건데요. 첫 번째, 무심함. 아까 방금 했었어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감정 뭐 들었죠? 가슴이 짜릿함. 그리고 서러움. 오케이, 서러움. 그 다음 복습 차원에서 쓰면서 외웁시다. 그 다음 감정 가슴이 메인다. 오케이, 메인. 또 서러워. 마지막 대놓고 슬퍼한다 라고 마무리. 하얀색에 쓰면 안 보일까봐 이렇게 쓴 거예요. 안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시상 전개의 특징. 무슨 변화?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간다. 오케이. 근데 정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 중에서도 약화된다, 심화된다? 심화되고 고조된다. 좋아요. 이렇게 체크. 2번 가볼게요. 이 시의 제목인 수라인 이유를 다음 내용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자. 아까 수라의 제목 정리했었습니다. 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존재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였어요? 사전적 의미였어요? 사전적. 좋아. 30년대 일제의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받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 살아남으려 고향을 떠나거나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이 있다.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러니 거미 가족을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뭐라고 상징한다고요? 뭐라고? 우리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에 해치되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심상은 아까 얘기했어요. 감각적 이미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각적 심상은 사실 너무 많아요. 예. 내려온다부터 시작해서 막 쓸고 뭐 아물거린다 너무 많아요. 근데 촉각적 심상은 딱 3개라서 외우고 다니자고요. 오케이? 어떤 밤? 차디찬 밤. 어떤 밭? 찬 밭. 어떤 종이? 부드러운 종이. 이렇게 3가지만 촉각적 심상입니다. 되겠죠?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 아까 했었는데 무슨 종결음이 반복? 다 반복되기 때문에 형성 요소 되는 거고. 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라는 건 뜻 있어 없어? 없어. 뜻 의미 강조라고 해보면 안 돼. 운율 강조야. 알겠죠? 대신 행위 반복은 운율도 되지만 의미도 반복되죠. 의미도 강조되죠. 알겠죠? 그걸 잘 연결고리 구분 지으시는 거. 함축적 시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라의 상징적 의미, 거미가족의 상징적 의미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 방법, 의인법 사용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미 버리는 행동이 반복되며 밑줄 점층적 심화. 이게 표현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런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 있길 바란다? 재회 회복되길 바란다. 이게 주제고요. 아까 써있어서 스킵하고요. 시의 구성 요소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낯설고 어렵게 느끼지 말고요. 방금 우리가 지금 네모칸 컬러로 되어 있는 요거 표현 방법, 운율, 심상 이거 있죠? 이게 다 구성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구성템이구나. 일치불일치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죠? 네, 그거에 대한 이해고요. 그리고 공동체 특성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백석 시에 드러난 언어 공동체의 특성. 말 그대로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겠죠? 이러한 시어가 뭔데? 어니젠가? 가제? 같은 방언이요. 그래서 우리 방언 2개 필기 썼어요. 맞죠? 향토성, 토속성. 좋아요. 근데 토속어, 평안도 방언 비롯한 언어를 시에 활용하면 밑줄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을 표현을 하면서 모국어 사용을 지향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담겼다라는 것에 고평가 받는다고 읽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문제 풀 때. 자, 방언에만 꽂히면 안 돼요. 이렇게 나열될 거예요. 작은 따옴표에. 알겠지? 여기에 이상한 거야, 갑자기. 무척, 이런 게 나와. 무척. 사투리야? 아니지. 그럼 얘는 선택지 아예 틀려버려.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페이크 쳐서 트릭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나열되는 거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돼.